자, 이번 시간에는 HTML 자바스크립트 앱에서 파일 출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 사용 가능한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스토어 앱은 사용자 데이터 저장 공간과 그 앱 데이터 저장 공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나 문서, 뭐 비디오 이런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자 데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앱 안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 뭐 DB라든지 아니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앱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는 이제 크게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윈도우즈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로컬 스토리지라든지 뭐 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의 라이브러리들, 뭐 문서 라이브러리, 사진 라이브러리 이런 내문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저장하는 케이스가 먼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일 피커를 이용을 해서 오픈 파일 피커 아니면 세이브 파일 피커 같이 그 파일 탐색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피커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용량인 경우 아니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드라이브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카이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 저장소로서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디바이스, A라는 디바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뭐 B라는 디바이스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클라우드 저장소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HTML5에 보면 파일 API가 있는데요. 이 파일 API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가공하거나 뭐 생성을 한 다음에 일반 웹 서비스에 보내서 업로드하고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지, 그 윈도우즈 런타임에 제공하는 스토리지 API들을 이용해서 로컬 라이브러리에다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스토리지 밑에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 어플리케이션 앱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뭐 또 그 다운로드 폴더,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입출력하기 위한 파일 IO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려진 폴더들, 뭐 예를 들면은 내문서라든지 뭐 픽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폴더들에 대한 그 고유 주소를 가져오기 위한 논폴더스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파일, 그러니까 파일을 뭔가 이렇게 작업하기 위한 스토리지 파일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폴더 단위로 그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스토리지 폴더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폴더, 그리고 논 폴더스, 그리고 파일 IO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폴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 폴더는 이제 실제로 파일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폴더를 가져오거나 뭐 이미지, 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필요한 그 어싱크 함수들이 쭉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폴더를 지정해요. 내문서 폴더를 가져온 다음에 그 내문서 폴더도 일종의 스토리지 폴더죠. 그래서 스토리지 폴더 내문서에서 create 파일을 하면 내문서 안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내문서라는 라이브러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그 제공이 되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그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앱에서 접근을 사용자가 허용을 하는 경우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이제 내문서 영역이고요. 그 내 사진, 그리고 내 음악, 내 비디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라이브러리들에다가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스토리지에 non-folders.document library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지 폴더 인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IO 클래스에 보면은 실제 파일에다가 쓰고 읽는 그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뭐 라인즈, 버퍼에서 그 다양한 형태로 파일을 쓰고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제공이 되고요. 쓸 때에는 바이트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바이트 데이터들도 쓸 수 있도록 write 바이트 어싱크라는 함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불러오거나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 파일 이름을 저장할 때는 파일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파일 저장된 위치도 저장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피커즈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피커즈는 뭐 몇 가지가 있어서요. 파일 오픈 피커가 있고, 파일 세이브 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 단위로 선택하는 폴더 피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피커 로케이션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피커를 시작할 때 그 시작 포지션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커를 딱 탐색기를 딱 열었는데 내 문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내 음악에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피커 로케이션 아이디에서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그 내 문서 라이브러리 그 로케이션 아이디를 suggested start location을 지정을 해주면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오픈할 때도 모든 파일을 보여주면 선택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파일 타입 필터인데 지금 D가 잘못됐네요. 필터 replace all 해서 특정한 그 파일 포맷을 가진 파일들만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도 뭐 에스터리크 별표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 파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 피커 같은 경우에도 파일 타입 초이스 인서트 해서 그러니까 파일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탐색기 열어보면은 어떤 포맷을 저장할지 그 확장자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plain text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확장자를 추가를 해주는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뭐 파일을 쓰고 읽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파일을 생성하고 가져오는 것들이 모두 다 어싱크 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싱크 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코드에서 살짝 살펴보면 피커를 이제 생성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피커 스타트 로케이션 지정해주고, 피커에서 파일 포맷을 지정해준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뭐 앞에 피커에 대한 설정을 해준 거고요. 피커에서 파일을 하나를 세이브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픽 세이브 파일 어싱크라는 어싱크 콜을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새로 뜨는 피커 창에서 파일 이름이랑 뭐 이런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세이브를 딱 누르면 그때 이제 그 스토리지 파일 오브젝트가 하나 날라오겠죠. 그럼 그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어싱크로 해서 그걸 받아다가 날라오면 그러니까 어싱크해서 콜에 끝나서 파일이 날라오면 then으로 해서 뒤에 그 처리 구문을 추가를 해준 거고요. 파일이 있는 경우에 뭐 샘플 파일이라는 변수에다 넣고, 윈도우 스토리지의 파일 IO, 이번엔 파일 IO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파일 오브젝트에다가 실제 그 내용을 저장을 해주는데, 이 write text async라는 함수도 그 어싱크 콜이기 때문에 그 콜 한 다음에 then을 붙여서 그 작업이 완료됐을 때 처리할 부분을 넣어줘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콜이 어싱크하고 then, 어싱크하고 done 이런 식으로 해서 콜하고 잠시 후에 처리, 콜하고 뭐 잠시 후에 처리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해서 내비게이션 앱을 항상 생성을 할 거고요. 이번에 뭐 만들어 볼 앱은 간단한 노트 앱입니다. 그래서 뭐 노트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트패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번 앱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인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뉴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앱은 기본적인 그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선 보이지 않지만 웰컴 투 노트패드라고 되어 있고 컨텐츠가 있는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솔루션을 보면은 default.html이 있고 그 밑에 이제 pages라는 폴더가 있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디폴트 페이지하고 홈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폴트는 앱 전체를 감싸는 프레임의 역할을 하고요. 이 홈은 그 안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그 컨텐츠 페이지가 되는 거죠.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지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를 열어보면 페이지 컨트롤 내비게이터가 있고, 거기에서 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이 div 태그가 하나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폴트 페이지가 홈페이지를 열어주고, 홈페이지에서는 이 컨텐츠를 뭐 웰컴 투 노트패드, 그리고 컨텐츠 아까 텍스트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을 이제 저희가 그 컨텐츠 홈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노트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에 기본 필요한 그 텍스트 입력하는 창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P 엘리먼트 대신에 P 엘리먼트 대신에 텍스트 에이리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이리어를 추가하고 id는 my editor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에디터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이리어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을 home.css 파일을 열어서 이 사이즈를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클래스의 width하고 height 값을 특정한 값으로 1000픽셀, height는 500픽셀 정도로 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하나가 생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구현이 되는데 이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기능을 여기다 세이브 버튼, 로드 버튼 놓을 수도 있지만 기본 그 메트로 스타일에 맞게, 윈도우즈 A 스타일에 맞게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바가 나오게 해서 앱바에서 실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앱바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디폴트에 보시면 이 앱바 내용이 코멘트 처리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홈에 그 DV 태그 밑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앱바에서 앱바 커맨드가 하나가 이제 기본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앱바 기본으로 추가되어 있는 거를 세이브라고 바꾸고 라벨도 세이브로 바꾸고 아이콘도 세이브로 바꿔서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 지금 이 아이디가 있어야 나중에 그 이벤트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이브 버튼이라고 해서 아이디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로드, 오픈 로드라고 할까요? 로드 버튼 하고요. 아이디는 로드고 라벨도 로드고. 아이콘을 로드로 하면 좋은데 그 아이콘 로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이브를 그냥 그대로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그대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내용을 지우는 클리어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 클리어 아이콘은 클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ome.js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이제 계속 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디터를 오브젝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 get element id에서 my editor라는 아까 이름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큐먼트 이 세이브 버튼에 대한 처리를 해줘 볼게요. 세이브 버튼에다가 add 이벤트, 세이브 버튼이 아니라 btn이었죠 아까.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을 해서 세이브를 눌렀을 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버튼들도 다 해주죠. 이렇게 로드, 또 한 가지는 클리어.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부분에 대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세이브를 하려면. 그래서 윈도우즈의 스토리지에 어디에다 생성을 해줄 거냐면 내 문서에다가 한번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논 폴더즈의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스토리지 폴더이기 때문에 create file sync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로 텍스트, sample.tx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이 만약에 기존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파일 충돌에 대한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토리지의 creation collision 옵션에
덮어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place exist 해서 덮어쓰는 형태로 하고요. 예, 이 어싱크 콜에 대한 콜이 끝났을 때 이렇게 파일을 받아와서 요거를 처리를 하는 구문에 대한 함수를 계속해서 프로미스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변수 파일 이름이라는 걸로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일을 받아오기 위해서 한 샘플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샘플 파일에다가 파일을 받아와서 윈도우즈의 스토리지 파일 IO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write. 예, write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텍스트를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write text async 그다음에 샘플 파일 이 파일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에디터의 value. 예, 지금 에디터라는 거는 my editor 오브젝트 그 텍스트 에리어죠. 텍스트 에리어에 써진 그 값을 value로 가져와서 이걸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sync 콜이기 때문에 뒤에 이 처리가 완료됐을 때 then으로 해서 처리가 완료된 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세이브를 하는 것까지 구현했는데 여기다가 세이브 완료된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UI에 팝업 메시지 다이얼로그 세이브드 이렇게 해서 세이브가 됐을 때 간단한 메시지를 띄워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세이브 누르면 예, 그 세이브를 하게 되면 간단한이 아니고 뭐 메시지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액세스가 거부됐고 지정한 위치 도큐멘트 라이브를 액세스하려면 매니페스토에 선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니페스트에다가 이 내문서를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니페스트를 열어서 이 부분 수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에 들어가시면 capabilities라고 해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큐멘트 라이브러리가 바로 첫 번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줘야지 내문서에 접근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내문서에 있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문서를 체크를 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도큐멘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로 했으면은 디클러레이션 탭에서 그러니까 선언 탭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 형식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문서에서 어떤 파일 타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클러레이션 선언으로 가서 쭉 밑에 보시면 파일 타입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고 이게 이제 파일 형식 그 선언이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 타입을 등록하는 걸로 되고요. 그 다음에 add를 누르면 파일 타입을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네임은 이제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파일 타입을 .txt 파일로 해서 서포티드 파일 타입을 하나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큐멘트 라이브러리를 쓰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라는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그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쓰고 세이브를 누르면 세이브 된다고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세이브를 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불러오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파일 대신에 그 파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get file async가 되겠죠. 그래서 get file async로 해서 이미지를 그 파일을 가져오고요. 뒤에 이제 중복 체크는 안 해도 되고요. 파일을 가져오면 then으로 해서 마찬가지 파일 가져오게 되고 샘플에다 파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read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ad text async 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 하나 지우고 파일을 가져오면 로드가 됐다고 해도 되지만 로드를 하면서 밑에다가 에디터의 밸류 값을 가져온 값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hen 뒤에 함수에다가 content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컨텐츠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다가 에디터 밸류에다 넣어서 그거를 그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클리어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에 value를 빈 스트링으로 해주면 지워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됐죠. 그 다음에 클리어, 그 다음에 로드 하면은 내용 다시 불러졌습니다. 로드가 됐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 로드가 됐는지 확인 다시 해봅시다. 예, 이렇게 쓰고요. 세이브를 하고요. 다시 클리어를 하고 로드를 해보면 예, 저장한 텍스트가 그대로 다시 불러와지죠. 그래서 간단한 그 텍스트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샘플 txt 파일에다만 쓰고 다시 샘플 txt 파일만 불러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메모장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다른 파일들을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 샘플 텍스트 대신에 지정한 사용자 파일 아니면 지정한 폴더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세이브하고 다시 불러오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파일 피커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자, 지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 앞에 보셨던 이 내용 중에 피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세이브 부분이랑 그 로드 부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함수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이 있는 이 부분에 이 내용을 쭉 복사를 해서 on save 그냥 save라고 하죠. save text save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save 파일 예,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함수를 맨 밑에다가 함수를 save 방금 펑션 타실 필요 없겠네. 방금 복사해왔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가 save 파일이라는 함수 이름을 줘서 그 save 버튼 눌렀을 때 이 부분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쭉 가져와서 로드 파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로드 파일 이렇게 해서 로드 파일에 대한 함수도 따로 뺐고요. 클리어는 따로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변경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를 하는데, 지금 이제 create 파일에서 세이브 그 특정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피커를 생성을 해서 파일을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에디터가, 이 함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밑에 사용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앞에 전역 변수 해줘도 되는데 그냥 전 편의상 로컬 변수로 두 가지 세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피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Windows의 스토리지 pickers save picker 파일 세이브 피커죠. 파일 세이브 피커에서 세이브 피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피커에 몇 가지 설정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작업을 할 건지 suggested start location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윈도우즈의 스토리지 pickers 파일 아마 피커 로케이션 그쵸. 피커 로케이션 아이디의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해서 내 문서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 타입을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죠. 파일 초이스에 인서트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텍스트 그냥 한글로 해도 되는데 영문으로 그냥 편의상 하겠습니다. 텍스트 확장자가 점 텍스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파일 초이스, 파일 이름을 쓰고 옆에 파일 타입을 설정하는 부분에 plain text라는 이 라벨이 나오고 그걸 선택했을 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하는 옵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ave picker를 다시 해서 추천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샘플 아까 지정했던 이걸로 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변경하고 싶으면 그냥 파일 로드 파일 이름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피커를 띄워야 되겠죠. 세이브 피커에 픽 세이브 파일 어싱크를 해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일이 들어오면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하지 말고 이 뒤에서 만약에 이 파일이 있으면 파일이 제대로 생성이 되면 뭐 이 부분 처리 코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제대로 나오면 샘플 파일에다 넣고 스토리지 파일 IO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넣는 거. 그냥 뭐 밑에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넣고요. 자, 세이브. 그럼 파일 피커가 떴죠. 내 문서에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샘플2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2라고 저장이 되고요. 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 피커라는 게 자기가 지정한 형태에다 저장한 거니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샘플 텍스트라는 이름을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인 텍스트 아까 옵션 제공한 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저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고요. 아직 로드 기능은 저장이 안 되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부분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도 마찬가지겠죠. 로드에 그 피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로드 피커, 오픈 피커라고 할 거고요. 오픈 피커에 뉴 윈도우즈 스토리지 피커 그 다음에 파일 오픈 피커 생성해 줬고요. 오픈 피커에 이번에는 이제 그 서제스틴 로케이션 똑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윈도우즈의 스토리지 피커 로케이션 해서 도큐멘트 아까 해줬던 거기도 위치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피커에 아까 그 파일 여기서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파일 타입 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피커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파일 타입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타입 필터를 replace all로 해서 어레이를 전달을 해주면 그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파일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점 텍스트 파일로 해서 그 replace 해줬고 여기 만약에 여러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전체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 별로 해서 전체 보여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일 필터까지 적용을 했고요. 밑에다가 오픈 피커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피커에 픽 싱글 파일 어싱크 멀티 파일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 파일만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대내 펑션 해서 파일을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get 파일 어싱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서 넣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제대로 왔는지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하면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를 읽어서 로드 되는 거를 데이터에 넣어주는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테스트에서 세이브를 하고 바탕화면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다시 샘플 텍스트 2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고요. 로드를 하게 되면 문서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다시 바탕화면에 샘플 2를 열면 세 번째 테스트 내용이 지금 뭐 클리어를 안 해서 아마 그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지금 에디터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아까 제가 에디터를 옮겨놨죠. 그래서 여기서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그거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텍스트 2 로드하면 세 번째 테스트 내용이 제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간단한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그 쓰기 해서 간단한 파일 입출력 구현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거나 동영상을 뭐 생성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캡처해온 그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생성한 이미지들을 버퍼 형태로 해가지고 파일로 쓰게 되면은 이미지나 뭐 비디오 파일들도 생성을 해서 로컬
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일 입출력을 다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버퍼를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MSDN 뭐 dev windows.com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그 API를 보면서 샘플을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